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무거워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적당히 밥을 먹고 적당히 근심을 뱉어낼 줄 알아야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는 법. 뭐든 무거우면 힘이 들게 마련이다. 살림 또한 마찬가지다. 적당히 채우고 적당히 덜어낼 줄 알아야 가벼워진다. 적당히 덜어내야 가벼워진다라는 이 이치와 뜻이 살림에도 삶에도 통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그동안 남들에 비해 이사를 자주 하게 되면서 나는 내 소유물과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볼 기회가 많았다. 돌이켜보니 소유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이사만한 것도 없는 듯하다. 11년 전 지방 작은 도시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나는 주변에 작은 편의점 하나 없던 낯선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에 욕심을 부렸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아주 사소한 물건에서부터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물건에 이르기까지 전부 소유해야만 했었던 것 같다. 이유는 좀처럼 생각나진 않지만 어쨌든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채우며 살았던 것만은 또렷이 기억한다. 그렇게 꼬박 2년을 살았다. 서울로 올라오던 이삿날 2년차 신혼부부의 살림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수많은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짐이 어찌나 많았던지 집채만한 이사 트럭에도 이삿짐을 다 실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끝없는 욕심으로 차곡차곡 모아진 물건들. 그간 내가 쌓은 소유의 결과가 낳은 참담함이었다. 거실 중앙에 덩그러니 놓인 갈 곳 잃은 이삿짐을 쳐다보고 있자니 나는 그간 내가 살아온 생활 방식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다.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이제라도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나는 이사를 몇 번이나 더 했고 그러는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다. 거듭되는 이사의 살림살이는 꽤나 간소해졌다. 특별히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거나 비움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집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사를 자주 해가며 물건의 크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가짓수를 간소화할 수 있었고 쌓아두었던 그 많은 물건의 가짓수를 정리하며 소유욕 또한 덜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의 살림 모습을 갖추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속에는 담백한 삶을 위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살림을 살고자 했던 꾸준한 나의 노력이 담겨져 있다. 사실 살림살이의 양에는 정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각자가 사는 모습과 선호하는 공간의 여유 정도가 다르고 살림살이 또한 그에 맞춰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구석구석 빈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밀한 살림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의도적인 비움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살림의 틈이 있어야 내 생활에 맞게 살림살이를 비우고 채워가며 살림의 밀도의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집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작은 집이다. 크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작은 집과 비교하면 작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일반 가정이 가장 선호하는 집의 크기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집은 작은 집에 속한다. 그러나 집의 상대적 크기가 어떠하든 분명한 건 우리 집은 작은 집이지만 결코 좁은 집은 아니라는 점이다. 작은 집과 좁은 집은 엄연하게 다르다. 상황에 따라 큰 집이 좁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집이 넓은 집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공간의 여유를 결정하는 건 전용 면적보다 그 공간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이다. 이것은 그 공간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태도와도 관계한다. 누가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 해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작은 집에서 작은 살림을 살고 있지만
작은 살림이라고 해서 결코 옹색한 살림을 뜻하지 않는다. 작은 살림을 사는 것은 간소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였으며 나는 현재 격에 맞는 살림살이를 갖추어 두고 그것들을 즐기며 집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충분히 넉넉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 꾸준한 물건과의 관계 정리를 통해 애써 비움을 실천하지 않아도 간소하고 단정하게 내가 사는 모습이 충분히 바뀔 수 있음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큰 집, 작은 집을 번갈아가며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 보니 때에 맞는 살림 구색을 갖추느라 크고 작은 가구들이 뒤섞여 늘어갔다. 그런데 잦은 이사를 하며 느낀 것은 작고 가벼운 가구를 큰 집에 둘 수는 있어도 크고 무거운 가구를 작은 집에 두기란 몹시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가구를 줄이기로 결심하고 6인용 책상부터 커다란 화장대, 서랍장 등 크고 무거운 가구 여러 개를 없앴다. 그렇게 6, 7년에 걸쳐 무거운 가구들을 하나 둘씩 줄여갔다. 물건은 고유한 부피를 가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밀도로 공간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여유를 달리한다. 그렇기에 여유로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림의 밀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크기에 비해 공간적 여유가 낙낙한 편이지만 나는 더 이상의 가구나 세간살이 등을 채울 생각이 없다. 지금이 내가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빈 공간이 주는 편안함은 여유로운 공간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어주기도 한다. 이전에 나는 책으로만 둘러싸인 책의 공간, 서재를 갖고 싶다는 꿈을 키우며 책을 사고 책을 읽고 책을 모았었다. 그런데 여러 번의 이사를 하며 어느 순간부터는 책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무거운 책들의 압박을 느꼈고 이참에 서재 따위의 꿈은 지우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책을 하나둘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책을 미련 없이 치웠다. 내 삶의 가벼움을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에 후회는 없었다. 이제 더는 집에 책장을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책장이 없다고 해서 책을 읽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많은 책을 책장에 꽂아두는 대신 몇 권의 책을 집안 여기저기 쌓아두는 것으로 사는 모습을 조금 바꾸었을 뿐이다. 나는 다독보다는 정독을 좋아하고 정독에는 많은 책이 필요하지 않다. 몇 권의 좋은 책을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내 삶의 깊이를 더해줄 충분히 괜찮은 독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젠 책이 가득한 서가의 모습보다는 어딘가 툭 책이 놓인 편안한 공간의 모습에 마음이 기운다. 20살의 내가 지식을 탐독할 책이 가득 꽂힌 서재를 꿈꿨다면 지금의 나는 지혜의 깊이를 더할 좋은 책 몇 권을 품은 보통 집을 꿈꾼다. 집 어디서든 글의 귀함을 보물찾기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집을 그린다. 비움, 정리, 정돈, 적게 소유하기 등 키워드도 참 다양할 만큼 미니멀 라이프가 시대의 화두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방식. 이것이 미니멀 라이프라면 내가 사는 방식은 미니멀 라이프도 나는 결코 미니멀리스트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불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고르기 일쑤며 무엇보다 완벽하게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살 자신이 없다. 소유의 기쁨 또한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나는 그저 군더더기를 뺀 단순하고 심플한 스타일을 취향으로 양이 아닌 질을 따지고 비움이라는 강력한 실천 의지보다는 정리정돈이라는 생활 습관으로 매일을 살 뿐이다. 나는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해 비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채우기라 생각한다.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헤아리게 되고 결국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세심하게 살피게 되니 말이다.
그렇기에 채움으로 이어지는 소비에는 더 신중해진다. 나는 적당히 괜찮다고 생각되는 물건은 잘 사지 않는다. 적당히 괜찮은 물건은 적당히 쓰고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결국 다른 물건을 쉼없이 찾고 또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면 짧게는 몇 날, 길게는 몇 달 동안 고르고 고를 만큼 구매에 신중하다. 대충 사용하고 조금 사용할 물건이라면 애당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또 새 살림살이를 들이기 전에는 늘 그것을 집에 어디에 둘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제는 생활용품 가게를 구경하며 문득 이거 하나 살까 싶다가도 이걸 사서 어디에 둘지를 먼저 떠올리며 이내 고개를 젓는다. 무턱대고 사버리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서 공간의 여유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흥적인 소비는 공간의 밀도를 높일 뿐이다. 소비, 즉 채움에 신중해지다 보면 충동적으로 살림살이를 구입하는 횟수는 점점 줄고 가치 있는 살림을 사는 요령은 늘게 된다. 나는 흐트러짐 없이 반들반들한 단정한 살림을 살기 원한다. 때문에 꼭 내 취향을 담은 물건을 선택하고 가능한 소비 범위 안에서만큼은 물건의 가격보다는 가치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렇기에 질 높은 소비, 물건 하나를 제대로 골라 오래도록 사용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10,000원짜리 에코백을 여러 개 사는 대신 마음에 꼭 드는 100,000원짜리 가방 하나를 사서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것. 일반적으로 큰 값을 지불한 물건에 대해서는 애착이 커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공짜나 저렴한 에코백이라면 쉽게 버릴 수 있어도 큰돈을 준 가방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터무니없이 값싼 물건에는 도통 애착심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물건에 애착이 없다는 건 그 물건을 오래오래 사용할 마음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애착이 없는 물건이야말로 아무 때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물건임이 틀림없다. 물론 물건의 절대적 가치를 값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온전한 값을 지불했을 때야말로 나 스스로가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한 가치만큼 물건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가치가 낮은 물건은 아니라는 것.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물건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찾아내는 즐거움 또한 물론 무시할 수 없다. 핵심은 무조건 저렴한 것만 따지는 최소 비용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가성비보다는 진짜 괜찮은 물건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아주 괜찮은 물건을 골라야만 한다. 정성으로 고른 물건은 함부로 다룰 수 없고 애정을 담은 물건은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유행처럼 번졌다 사라지는 살림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나와 내 가족에게 어울리는 진짜 괜찮은 물건을 정성껏 고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오래도록 애정 주며 사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쇼핑이 아닐까 생각한다. 살림이라는 단어가 삶이라는 단어와 닮아 보이는 건 살림을 사는 모습이 결국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은 집에서 작은 살림을 살겠다는 나의 선택은 지금을 즐길 줄 아는 내가 되겠다는 삶의 의지이기도 했다. 더 큰 집을 향한 욕망으로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렇기에 지금의 작은 집에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면서도 가끔은 누가 어느 동네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괜한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다. 내가 선택한 트랙을 천천히 걸으면서도 여전히 나보다 빨리 달리는 누군가를 볼 때면
괜히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나의 선택이 잘못됐을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하니 말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잠깐의 기우에 불과하다. 이제 제법 나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으니 말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욕망에는 상한선이 없다. 욕망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할 뿐 줄어들긴 어렵다. 살림살이에 대한 욕심은 집을 좁게 만들어 더 큰 집을 갈망하게 만들고 집은 욕망의 상징이 되어 지금 내가 사는 현재의 모습을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삶도 그와 마찬가지다. 삶에 대한 욕심은 나를 남과 비교해 현재를 조그맣게 만들고 지금의 내 모습을 초라하고 불완전하게 만들 뿐이다. 지나간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현재의 부족함에 애태우지도 않고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가치 있는 것들로 내 주변이 채워지기를, 그 속에서 지금을 즐길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최소의 것으로 산다는 건 절대적 절약과 검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최소의 것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산다는 것은 내 삶에 꼭 필요하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소한의 것으로 넉넉하게, 간결하지만 풍부하게, 단순하지만 재치 있게 채워지는 공간. 내가 사는 집이 부동산의 가치보다 살아가는 가치가 빛이 나는 그런 집이 되기를. 이러한 공간 속에서 나의 삶이 오래도록 빛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